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실한TV 하면서 회계사입니다.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세에 있는데요. 지난 5년간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, 특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높아진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다 썼는데, 이제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는데, 이번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. 정부 입장에서는 인기를 얻으려면 부동산 가격이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건데, 그래야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.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?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이 있겠지만 이 아파트를 한정해서 좀 말씀드리면요, 아파트는 단순히 건물 그 자체를 넘어서 금융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. 아파트와 금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파트를 짓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. 현대건설, 대우건설, 현대산업개발, 삼성물산, 이런 회사들은 아파트를 짓는 회사, 시공사라고 합니다.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회사들, 화천대유니 천화동인이니 이런 특이한 이름들을 갖고 있는 회사는 시행사입니다. 이 시행사는요,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대중들에게 분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행사입니다. 그래서 시행사는 땅 가격을 최대한 싸게 사는 게 본인들에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금융이 개입되기 시작됩니다. 시행사는요, 땅을 살 때 100%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. 계약금 한 10% 정도 본인 투자 자금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90%를 대출을 실행해서 땅을 사게 됩니다.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 계약금을 주면서 이 땅을 사면 나머지 90%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,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거다 라는 것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데요. 이 대출을 바로 브릿지 대출이라고 합니다. 본격적인 대출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브릿지 대출이라고 합니다. 이 땅을 앞으로 개발할 겁니다 라고 금융기관한테 설득해서 돈을 받다 보니까 일반 메이저 은행들은 이 대출은 잘 하지 않습니다. 리스크가 크니까요. 제2금융권에서 투자를 합니다. 금리가 일반 대출보다 높습니다. 만기는 3개월에서 최대 길어봤자 1년입니다. 1년 안에 이 땅을 다 사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지방의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 브릿지 대출에서부터 막히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 대우건설에서 울산의 모 지역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그런 단계에서 이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섰는데요. 쉽게 얘기하면 이 대출을 일으켰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우건설 니네들이 좀 책임져라, 일부 책임을 져라 라고 지급보증을 세웠는데, 대우건설이 보니까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브릿지 대출 단계에서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. 이 시행사들은 이 분양 프로젝트에서 얼마를 남길 건지 사전에 계획을 짜게 됩니다. 이때 보통 시행사들은 전체 공사에 한 10에서 한 15% 정도 마진을 받게 되고요. 자기 돈 오로지 10% 정도만 투자하고 100억 투자해서 1조 분양이 됐다. 거기에 10%면은 1000억이잖아요. 100억 투자해서 1000억 버는 10배, 20배 이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분양이 잘 됐을 경우에는 말이죠. 그래서 지난 5년간 중소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. 분양만 했다면 완판이 되니까 이때 시행을 했던 건설사들이 재계 순위를 완전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. 반대로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그 레버리지 효과가 반대로 작용해서 시행사들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. 땅을 다 샀고 시공사 선정도 됐고요.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. 이때 브릿지 대출은 본 PF로 넘어갑니다.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일정 금액씩 받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시행사들은 이때도 역시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. 분양이 잘 된다면 수분양자들이 제때제때 기간에 맞춰서 돈을 입금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시공사 줄 거 주고 또 이자 낼 거 이자 내면서 그렇게 공사가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. 이 분양대금을 시행사 마음대로 쓰면 또 위험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
묶어둡니다. 어떤 특정 계좌에 신탁을 맡겨놓습니다. 그 계좌는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공사비 지급하고 이자 비용 내고 그 돈으로 다른 걸 못하게 딱 묶어둡니다.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들어갔던 은행들은 이 공사가 문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돈을 회수해 갑니다. 그 다음 2순위로는 이 시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먼저 또 가져갑니다. 가장 마지막 3순위가 바로 이 시행사입니다. 이 건설을 주관했던 시행사가 남은 돈을 갖게 되는데요. 분양이 안 돼서 이런 순환 구조가 막혀버리면 그때부터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크게 벌어집니다. 시공사는 돈을 제때 못 받게 될 거고요. 또 시공사는 또 하청업체들에 대해 지급해야 될 돈을 제때 못 주게 될 거고, 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제때 못 받게 될 거고, 은행 역시 다른 은행에 혹은 다른 기관에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, 이 서로 순환되는 연결고리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장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번져나갈 수가 있습니다. 뭐 어떻게든 공사가 다 진행돼서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어요. 이때부터 이 시행사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. 발코니 확장 같은 확장 공사를 무료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대신 납부해준다거나 이런 당근책을 통해서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노력할 겁니다.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분양 대행 업체들, 전문 분양 대행 업체들을 통해서 턴키로 넘깁니다. 이 전체 세대를 넘긴 다음에 너희들이 분양하면 그 분양 금액의 몇 프로를 너희들이 수수료로 가져가라. 일종의 성공보수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넘겨버립니다.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할인 분양입니다. 이 할인 분양은 기존에 입주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게 꺼내들 수 없는 그런 카드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리 견적을 짜놓습니다. 얼마에 분양가는 얼마고 들어가는 공사비는 얼마다 라고 했는데, 공사비 올랐다고 해서 분양 가격을 올릴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했던 원자재 값이 그대로 이 시행사들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마진이 매우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. 여기서 최근에 또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. 건설업발 금융위기가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위기의식이 이 시장 전반에 좀 깔려 있습니다. 부동산 시장이 너무 식으면 원래 진행되어야 됐던 그런 순환이 뭐라도 하나 잘못되면 그 다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식으면 또 안 되는 그런 딜레마에 또 빠지는 겁니다.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파트가 그동안 너무 비쌌으니까 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식어버리면 그 금융기관과의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 때문에 경제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. 오늘 영상이 좀 유익했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